선생님, 중학교 2학년인 다 커버린 아이에게 저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멘토로 활동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될 질문은, 아이가 이미 많이 커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엄마들의 질문이었어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아마도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거예요. 보기 좋은 모습이면 저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겠죠. 저는 취약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항상 일관되게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육아 목표로서 전달해 드렸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이 되면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은 아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여기서 아이의 보기 좋음이란 구체적으로는 사회성 발달을 의미합니다. 사회성이 적절하게 잘 발달한 아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은 모습이 됩니다. 그 아이들은 비록 아직 어리지만 사회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기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판단되죠.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쭉 자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들의 눈엔 자기 아이가 이제 많이 컸는데 그 모습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신이 잘못 키운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엄마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육아 지식을 잘 몰라 나름대로 노력해서 아이를 키웠으나 과정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컸어도 보기 좋은 모습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선하게 태어나 이타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지난 17년 동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태어났으나 과정이 녹록지 않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과정이 많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최근에 20살 아들 키우는 어떤 엄마 한 분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고 키우기 힘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힘드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신이 육아에 대해 공부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가면 아들도 조금 좋게 변할 수 있지 않는지를 저에게 물어보셨죠. 자, 20살이 된 아들도 엄마가 노력하면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그러나 비극적인 영화 마더에선 인격장애를 지닌 대책 없는 엄마의 살인교사죄를 뒤집어쓰고 징역 12년 형을 받는 청소년 아들 슈에이가 나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솔직히 말했더라면 그렇게 큰 중형을 받진 않았을 텐데 일부러 왜 거짓말을 했는지 사회복지사가 물어보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죠. 전 태어난 이후로 모든 게 나빴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원하는 건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던 거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엄마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는 엄마를 사랑하고 싶을까요? 의사이며 사회심리학자인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는 인간의 DNA에 사랑하는 능력이 블루프린트처럼 새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래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아가게끔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간디학교 교가인 꿈꾸지 않으면 이란 노래에선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아들 슈에이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엄마를 사랑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 아들이 20살이 되었어도 엄마를 충분히 사랑하는 경험만 할 수 있게 되면 비록 성인이 되었어도 아들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녀는 엄마를 사랑하고 싶은데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인 거죠. 사랑은 하고 싶은데 나와 가장 가까워야 할 엄마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사랑할 만한 엄마를 가지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우리 엄마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 저도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를 사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엄마를 충분히 더 사랑할 수 있었다면 저는 지금 더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에 관한 저희 이런 설명은 그냥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 정서는 모든 발달의 근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는 게 아닌 과학적인 이유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엄마들이 하셔야 하는 일은 자녀가 본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본인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하기 쉽게 본인이 인간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단순한 모델로 설명하기를 역량 있는 엄마, 현명한 여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엄마가 꾸준한 학습을 통해 역량과 지혜를 갖추게 되면 자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엄마를 그제야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사랑이라는 굉장히 큰 추상적 개념으로 부모 자녀 관계를 설명해 드렸지만 이 사랑엔 수많은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이 유튜브 10분 영상으론 그 디테일들을 다 열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소중한 어머니들은 본인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디테일들을 학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예요. 자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20살 아들 키우는 그 어머니께서는 아마도 본인 나이도 이제 적진 않으시겠죠.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변화하기 싫어하거든요. 변화를 싫어한다는 건 학습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학습의 개념적 뜻에는 매우 적절하게도 변화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공부하시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이런 학습을 통해 변해보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아들이 드디어 사랑할 만한 엄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엄마들이 소중할 수밖에요. 비록 본인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해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몰라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인도 선하게 태어났고 이타적이라 아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옳은 일을 하려는 동기가 있어 이제서라도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대단하신 어머니인가요? 이를 통해 어머니 인생도 좋아지겠지만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아들 인생마저 좋아지니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다행히도 인생날래지 온라인 클래스에서 어머니들이 본인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심리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으니 아이가 다 커버려서 걱정이신 우리 어머니들께선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꾸준히 학습만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 커버린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